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31개 종류의 항체 신약의 분류. FDA에서 승인을 받은 131종의 항체 신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항체에 대한 셀트리온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기대가 되는지, 왜 바이오시밀러를 가지고 캐시카우를 창출해서 바이오베터와 신약의 투자가 될 수가 있는지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보면 로슈 21종, 존슨앤존슨 12종, 암젠 9종, 아스트라제네카 9종, 리제네론 8종, 글라소스미스클라인 7종, 릴리 6종,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6종, 노바티스 5종, 사노피 5종, 바이오젠 4종, 머크 4종, 에피 3종. 자, 그래서 베링거 인게라임 3종, 화이자 2종, 다케다 2종, 테바 2종. 자, 그래서 길리어드 외 15개사 각 1종. 자, 2종 이상의 항체 시장을 개발한 회사는 총 20개사이며 항체 시장을 보유한 회사는 총 36개사입니다. 로슈가 21종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존슨앤존슨 12종, 암젠 및 아스트라제네카 9종 순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요, 131종의 항체 신약의 회사별 매출입니다. 쭉 보이죠? 막대기 그래프가.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보면요, 당연히 가장 많은 항체를 보유한 로슈의 매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에피와 존슨앤존슨, 머크입니다. 자, 항체 치료제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에피 같은 경우에는 3종의 항체 치료제 중에서 휴미라 및 스카이리치 2종목의 매출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7종의 존슨앤존슨을 밀어내고 항체 매출 2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머크는 항체 4종 중 실적이 공개된 키트루다 매출만 반영되었는데 매출 규모가 4위입니다. 즉, 휴미라와 키트루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똘똘한 놈 한 놈이면 곧바로 글로벌 제약사의 반열에 올라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신약으로 임상이 진행 중인 램시마 SC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리 기대하고 있죠. 항체 치료제 시장은 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고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모든 신약들은 시차를 두고 특허가 만료될 것이며 그때부터 연간 300조 시장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제품일수록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현재에도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은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쟁에서 살아남는 소수 업체 위주로 시장은 재편될 것입니다. 셀트리온도 블록버스터급 제품 위주로 특허 종료 일정에 맞춰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현재 3개 제품 출시, 7개 제품 출시 대기, 램시마 SC는 신약으로 별도 10개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 10개 제품들은 모두 블록버스터급 제품들입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항체에 대한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품 개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시장 경쟁에 대한 대비 전략도 매우 뛰어납니다. 수율 개선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직판을 통해서 시장 주도권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호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적응증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염증성 질환 분야, 그 다음으로는 항암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과 질환 및 뼈 질환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131종의 항체 치료제를 질환 종류별로 구분을 해보면 항암제 56종, 자가면역 질환 38종, 안과 질환 8종, 뼈 3종, 기타 26종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탁기다는 항원별로 구분을 해보면 TNF-알파 5종, 인터루킨 20종, CD에 관련된 건 25종, 가장 많죠? VEGF 8종, PD-1 8종, 헐트 7종입니다. 자, 이 중에 대부분은 셀트리온이 다 타깃별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쵸? PD-1 면역관문 억제제 또한 면역 항암제 또한 개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거의 모든 분야의 항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체 기술만 본다면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통해 이러한 항체 기술들을 확보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항체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 승인받은 131종의 항체 치료제,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앞으로 기술력이 바이오시밀을 통해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해서 신약과 바이오 베터에 투자가 된다. 이게 똘똘한 놈 하나면 결국은 글로벌 빅팜으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휴미라 그리고 면역감염 억제제 옵디보와 키트루다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키트루다 매출만 반영되었는데 매출 규모가 4위이다. 휴미라, 스카이리치 두 종목만 반영되었는데 매출 2위이다. 즉 똘똘한 놈 한 놈이면 곧바로 글로벌 제약사의 반열에 올라선다. 램시마이스씨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순위에 저는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모든 타켓별로에서 준비가 돼가고 있다. 이게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이자 우리가 미래 동행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2028년 그날까지. 이 뜻을 아시고 계시죠? 그날까지 님의 즉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의 가치를 반영할 때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한 셀트리온의 가치는 이제 매출액 2조가 찔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무척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전고점 돌파는 고작 1차 목표라는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요. 자, 국내는 좁다. 미국, 유럽문 녹화하는 제약업계. 국내 의약품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1.6%에 불과하다. 글로벌 임상 결과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딱 하고 셀트리온의 사진이 지금 대문짝만하게 걸려있죠. 셀트리온은 탄생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였습니다. 국내 시장은 사실 신경 쓰지 않았죠. 첫 번째 탄생 배경이 글로벌 시장을 해도 회사가 탄생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 아일리아 특허 승수에서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요. 세계 시장은 현재 1,376조 원. 이것도 참고만 하고요. 케미칼 1,200조, 바이오 600조. 이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자료상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것도 과거 자료입니다. 이것 또한 글로벌 전체 의약품 시장 규모 참고사항이고요. 북미 시장이 48.3%, 유럽 시장이 24%, 한국 시장은 고작 23조 1,722억 원으로 결국 글로벌 전체 대비 1.6%이다. 셀트리온이 미국과 유럽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이유는 국내와 비교되지 않는 규모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국내 제약사와 그리고 글로벌 빅팜들이 얼마 되지 않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답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아우를 수 있는 셀트리온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국내 기업들 동아ST, 대웅제약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같은 노력들이 신약 개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1999년도부터 2021년까지 약 34개에 불과하다. 국내 개발 신약은 임상을 완료하지 않고도 중도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더불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을 개발한 기업이 셀트리온이죠. 이제 한국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순위에 램시마SC가 등재할 날을 저는 손꼽아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가고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고요. 국내 기업들의 사실 셀트리온 물량만 집판하는 게 아니고 국내 기업체들의 수출 물량을 셀트리온이 직판까지 한다면 보다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찬바람 부는 제약바이오, 뭉쳐야 산다. 교류 행사 늘린다. 제약바이오, 바이오 잇따라 대면 교류 행사 개최. 기술 교류부터 공동 사업화 모델 등 적극적 협업기에 모색을 한다. 얼어붙은 투심 타겟 돌포구는 기술력 공감대 형성. 자,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행사 당시 참석자들이 협업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최근 잇따라 업계 교류 행사를 통해 상생회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한미약품의 고 임성규 회장님께서도 그리고 대부분 빅팜들도 신약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에로의 시장, 셀트리온이 사실 에로 시장을 만들었던 부분이겠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아까 그날까지 2018님의 자료를 보아서 알겠지만 특허가 끝나게 되면 항체 몇 개 가지고 지금 글로벌 빅팜들의 위용을 갖추게 되는데 이 특허가 끝나게 되면 매출 파이가 급감하게 되면 그 캐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신약을 하게 된다면 위험 부담이 커지니 자, 임상, 신약 후보 물질, 자 그리고 전임상, 임상 1상 단계에서 기술을 사오는 거죠. 델롬을, 부를롬을 가지고요. 국내 기업 바이오 업체들은 바로 에로가
주 수익원이죠. 여기에 제네릭. 자, 에로는 셀트리온이 만드는 그런 세계 최초의 시장이겠죠.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과 LOE 시장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전반부, 신약 후보 물질,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뭐 특허와 판매와 생산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일괄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외에는 없습니다.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렇기에 국내 제약바이오의 대장이고요. 아직도 국내 제약바이오의 대장이지만 이제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이제 우리의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자, 글로벌 빅파마의 유형을 갖출 때까지 우리는 동행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미 대세화된 트렌드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특허 공략 지속, 글로벌 시장 점유율 높인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특허전에서 잇따라 승수하며 기선을 잡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환자들에게도 합리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 최근에 리 제네럴한 아일리아 이번에 승소를 했죠? 그쵸? 오리지널 리 제네럴을 상대로 해서 1심에서 승소한 두 건의 특허 만료에는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모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2021년 9월에도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한 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올해 3월 특허권자인 리 제너론이 최종 특허 포기를 선언해서 무효 소송 승소를 이끌어내는 바 있다. 자, 그리고 아일리아 이외에도 자, 트룩시마에 대해서도 릭스탄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대만에서 로슈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가 있죠. 이를 통해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RA 적응증까지 확보해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으로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를 확대하게 됐다. 지난 4월에는 휴메라 개발사인 미국 에피와 바이오시밀러 유플라마에 대한 미국 내 특허 합의를 최종 완료해서 내년 7월부터 유플라마의 미국 내 판매를 시작한다. 셀트리온은 현재 로슈의 자가면역제는 치료제 악템나의 바이오시밀러 특허 무효 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내는 그런 셀트리온이죠. 일을 잘 한다는 건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는요, 결국 기업 가치가 성장한다는 거고요. 이 기업 가치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손익계산서와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바로 현금흐름 창출 능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시가총액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 즉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11월 18일 기준 대차잔고가 898만 9천 주, 약 900만 주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잠시 한번 1년치를 한번 쭉 보실까요? 최대한 1년치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년치를 보게 되면 한눈에 보이죠? 자, 여기에서 대차잔고도 3천만 주가 넘어갔어요. 쭉 줄고 있다가 보면 그죠? 파동을 그리죠? 자, 이것도 실적에 따라서 매크로 이슈와 맞물려서 매크로가 지나가면서 실적이 성장하게 됐었을 때 자, 계속해서 줄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난 역사예요. 공매도 누적 잔고를 한번 보고 올게요. 같은 비슷한 흐름인데요. 257만 8천 주, 240만 주, 229만 주가 가장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약 230만 주라고 한다면 거의 보합해서 257만 주, 한 27만 주, 28만 주 요게 늘은 거거든요. 30만 주도 안 되죠. 요게 늘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부분에서 대차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 또한 같이 줄어들고 있다. 큰 흐름에서 늘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2022년 5월 1일부터 신용 잔고 비율의 흐름입니다. 자, 쭉 하고 줄어들고 있죠? 이 녹색이에요. 녹색 잔고율. 이 녹색이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바닥에서 0.83으로 찔끔 늘었어요.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11월 18일 기준 다시 한번 1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찔끔 늘었습니다. 11월 18일 기준 0.83으로 찔끔 늘었어요. 쭉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위에서 누르는 물량이 가볍다. 그쵸? 반등이 살짝 나와도
신용 잔고 비율은 늘어나지 않는다. 0.83. 자, 셀트리온의 헬스케어 1.44. 얘도 찔끔 바닥에서 올라왔다. 쭉 계속 줄어들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 얘는 바닥에서 계속 더 내려가고 있네요. 1.16. 1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1.16으로 찔끔 올라왔습니다. 거의 삼형제가 신용 잔고 비율이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자,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증권사 한 달 기준 누적 창구 매수 매도 1위 창구 화면이에요. 보면 매도는 골드만이 1위. 골드만이 최근에 많이 팔았죠? 2위 DB, 3위 모건 스탠리, 4위 한국, 5위 삼성, 6위 유진, 7위 미래에셋. 자, 매수는 어디로 갔죠? 다이와, 메릴린치, 이베스트, BNP 파리바, CT, CLSA, CS. 자, 외국계가 많이 포진돼 있죠. 이 중에 골드만 언급을 한번 드렸었죠. 그 다음 모건 스탠리, 얘는 주창구인데요. 매도량이 15만 4천 주. 그리 크진 않지만 다시 주세적으로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자, 큰 흐름 한번 보시죠. 4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위는 압도적인 키움, 미래에셋 DB, 미래에셋 DB 키움. 자, 2022년 4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위는 모건 스탠리, 2위는 메릴린치. 자, 얘네가 대량 잔고 보유자. 자, UBS, JP모건 서울, HSBC, CT, 골드만, 다이와. 큰 흐름에선 정말 개인의 물량이 외국계로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 자, 셀트리온의 4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수급 큰 흐름입니다. 600만 주가 외국인 275만 주, 기간 280만 주, 그중 연기금이 약 200만 주. 4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헬스케어도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개인의 343만 주가 외국인 100만 주, 기간 248만 주, 250만 주.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 250만 주 중에 연기금이 140만 주를 담당하고 있다. 자, 이게 4월 1일 기준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큰 흐름은 바뀐 게 전혀 없다. 4월 1일 기준으로 이들은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네요. 헬스케어도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4월 1일 기준, 4월 1일 기준, 그쵸? 아까 이 부분이죠. 여기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고, 이제는 월봉 기준으로 밀리지도 않는다. 하나 중요한 게 뭐였죠? 이때 우리가 바닥을 형성할 때 전 세계 매크로는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초전 박살났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잘 버티고 있죠. 왜? 미리 빠져 있었고, 이때 미리 빠져서 빠질 때마다, 밀릴 때마다 아래 꼬리를 달면서 열심히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은 뺏어 내었다. 시장이 밀렸을 때 우리는 오히려 선방했었죠. 선방보다 미리 빠진 거죠. 못 올라갔었죠. 그쵸? 의미하는 바가 정말 작지 않습니다. 즉, 때가 이르게 되면 이들의 매집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매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서 어느 기준점인가 실적 성장 기반의 고속열차 탈락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치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